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재무회계 그 전산 세무 2급에서 재무회계 이론 부채 파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그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라고 하면 우리는 부채는 유동부채하고 그다음에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는 거 배우셨었죠? 그래서 유동하고 비유동부채가 있었다 그랬었는데 유동부채에는 우리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매출 채권에 반대되는 매입 채무 또는 거기에서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엄 그다음에 기타 채무에 해당됐던 미지급금이나 그다음에 선수금 이런 것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 2급에서 유동부채에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면 얘는 유동성 장기부채 요거는 기억하셔야겠죠? 장기차입금이었었는데 결산일 시점에서 내년에 갚아야 된다면 장기차입금 규정 없애주고 그 자리에다가 유동성 장기부채 대체해줘야 된다는 거 설명드렸던 내용이었었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에서는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도 제가 규정 3가지 정도 써드렸는데 장기차입금은 바로 요 유동성 장기부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고 이 유동성 장기부채도 세무 2급에서는 자주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 회계 처리하는 거 참고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채를 제가 써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써드렸었죠. 회계 그 전산회계 1급에서는 보통 그 시험 출제가 되더라도 또는 순서상 유동자산, 유동부채에 대해서 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 비유동자산이나 비유동부채가 출제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닌데 비율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배운 지가 초기 단계이니까. 근데 이제 전산 세무 넘어가게 되면은 세무에서는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보다는 비유동자산이나 비유동부채에 대한 출제 시험들이 많아지겠죠. 왜? 앞에 부분은 1급에서 많이 다루었으니까 여기 부채 또한 자산 또한 비유동을 주로 많이 다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산회계 1급까지 수준에서는 사채에 대한 거,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거 제가 설명은 다 해드렸으나 여기 우리 전산세무 2급 레벨에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하나씩 두 개씩 추가가 되더란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전 설명할 것은 유동성 장기부채나 장기차입금 상관관계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복습해야 되니까 잠깐 써드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채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사채는 회사이체 줄임말이라고 했었죠. 자, 일단 여기 장기차입금하고 유동성 장기부채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경향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간단하게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년 만기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대요.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입금됐냐 하면 10만원 입금됐다는 얘기고요. 대변에다가는 이를 3년 동안 나누어서 갚는다고 3년 후에 갚기로 했다면 장기 차입금에 갖고서는 1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장기 차입금은 이것도 이론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날짜를 갖다가 언제 기준으로 내년에 갚는다고 볼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산일 현재예요. 결산일이면 보통 12월 31일 날 시점 결산할 때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자, 장기차입금 빌렸을 때 3년 후에 갚는다고 했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결산을 올해 했는데 요거 내년에 갚아야 돼. 그러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12월 31일자로 장기 차입금 얼마를 빼주면서 10만원 빼주면서 대변에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여기도 거래처
써주셔야 돼요. 10만원 이렇게 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근데 만약에요, 얘를 갖다가 2년에 나누어서 상환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년에 갚아야 될 거는 5만원, 그 다음에 갚아야 될 건 또 5만원이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 쓰셔야 돼요. 내년에 돌아오는 것만. 이해가 되셨나요? 잠깐만요. 너무 좋다. 이번 주 로또 1등 번호 가르쳐준대. 얘가 계속 떠가지고 받을 걸 그랬나? 그렇게 잘하면 자기네들만 다 1등 하면 되지 왜 자꾸 그걸 가르쳐줘?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시험 문제 형태가 이런 두 가지로 실제로 많이 나오고요. 회사에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거기 할부로, 즉 할부란 말이 이상하죠.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금액을 분할해서 상환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은행이 여러 곳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은행에서 그 금액을 나누어서 갚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년에 갚아야 될 것만이에요. 장기 차입금 중에서 내년에 갚아야 될 것만 장기 차입금에서 빼고 대변에다가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기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론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물어봐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앞에는 유동성이면 유동부채인 것 같고, 뒤를 보면 장기부채라 그랬으면 비유동부채인 것도 같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 두 개 합쳐지면 앞에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질문할 때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인가요? 비유동부채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는 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예요? 그렇게 구분하세요. 그러면 안 까먹겠죠? 자, 그렇게 써놔드렸고, 그러면 장기차입금과 유동성 장기부채에 관련된 요 개정은, 유동성 장기부채는 난이도를 따지면은 전산회계 1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나오는 파트를 보면 세무 2급에 나오는 파트가 맞는 것도 같고, 그래서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나오기는 하지만 자산 계정에 비해서 부채 계정은 계정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끼워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사채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채는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일단 용어 중에서 얘가 액면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 요거 자체를 물어봐요. 근데 이거 따지고 오면 별반 어려운 거는 아닌데, 우선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금액 갖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사채를 발행할 때 액면가액 10만원이고 발행가액도 10만원이라면 얘는 액면 발행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은 발행가액이 더 비싼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반대로 액면가액보다 더 싸면 할인 발행이 됐었고, 지난번에 우리 이거 할인 발행하는 거 회계 처리하는 것도 해봤었죠. 자, 이번에는 얘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 액면 발행인지는 이자율 갖고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 이론에서는 이자율 갖고도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과 같으면 액면 발행, 시장 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증 발행,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인 발행,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별반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요 말 가지고서 할인 발행이다, 할증 발행이다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보기, 사치에 대한 설명 보기에서 얘가 할증 발행입니다, 얘가 할인 발행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런 거 구분할 때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이번엔 이제 사채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 10만원짜리 우리 사채를 발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써봐야지 비교가 되겠죠. 글씨 쓰기가 좀 애매하다. 자, 사채를 발행할게요. 차변에다가 사채를 발행했는데요, 10만원짜리
보통 예금에 지금 입금된 금액은 얼마가 입금됐냐면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밑에 여기 있죠? 95,198원이 입금이 됐대요. 그러면 얘가 만기가 3년짜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3년 후에 여기 사채 얼마짜리를 갚아야 되느냐면 10만원짜리를 이렇게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채를 발행했을 때 사채 발행가액이 얼마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사채 금액과 여기 사채 발행 금액에 차이가 생겼죠. 그 차익이 얼마가 생겼냐면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4,802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4,802원 이렇게 쓰고 얘 명칭은 뭐냐면 사채를 발행했는데 지금 금액으로 보아하니 사채의 액면 금액보다 금액이 작죠. 그러면 얘는 할증 발행인가요? 할인 발행인가요? 할인 발행이죠. 할인 발행을 하고 나서 돈이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얘 계정의 이름을 사채 할인 발행을 했다 그랬었죠. 발행 차금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만큼 생겼다. 회계 1급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때 또 모두 용어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어떤 용어를 설명해 드렸었느냐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고 받은 금액 있죠. 이 금액을 갖다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발행가액이라고도 부를 거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발행가액. 그 다음에 또 발행가액이라고도 할 것이고요. 장부가액이라고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발행가액도 되고 장부가액이라고도 불러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사채를 95,198원에 어떻게 왜 이렇게 발행해요? 이 발행하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돼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슈가 사채에서 이슈는 뭐가 또 있느냐면 이 사채의 발행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거예요. 사채의 발행 가액은 두 가지로 결정이 돼요. 우선 사채의 액면가액 있죠. 액면가액은 얼마예요? 10만원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액면가액의 그 사채 이자율이 있었다 그랬었죠. 그 이자율을 우리는 액면 이자율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표시 이자율이라는 용어로도 써요. 그래서 여기 표시 이자율은 몇 퍼센트가 적혀 있었냐면 10%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채를 우리가 발행하고 난 다음에 이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매년 줘야겠죠. 얼마씩 줘야 돼요? 10만원의 10%면 이자로 만원씩을 매년 줘야 되겠죠. 그러면 1년, 2년, 3년, 3번 주게 되면 총 지급되는 이자는 얼마가 되겠어요? 3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3만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은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사채의 액면가액과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이자의 총액 두 개를 알게 됐죠. 그럼 사채의 발행가액은 요 두 가지 금액에 얘네들은 다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두 개가 미래 가치죠. 얘를 갖다가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하는 거예요. 두 개를 뭘로 할인한다고요? 현재 가치로 계산한단 말이죠. 현재 가치. 영어로는 present value라고 쓰고요. 보통 여기 금융용어에서는 present value 현재 가치를 PV라고 쓰고요. 미래 가치는 future value라고 해서 FV로 이렇게 써요. 근데 여러분이 엑셀을 배우신 분들은 이 현재 가치라든지 미래 가치라든지 계산할 때요. 그 함수 PMT 함수라는 게 있어요. 엑셀에. 요거 사용하면 금방 그 금액을 계산해 준답니다. 여하튼 간에 현재 가치로 계산해 봤더니 3년 후에 10만원은 현재 가치로 얼마인가 봤더니 71,180원이더래요. 이거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보통 저기 예금으로 10만 원 지금 예금해 놨어요. 이자율이 10%예요. 그러면 예금에 10만 원 가입하면 1년 후에 얼마 준다는 얘기예요. 원금 내 건 다시 줄 거고 거기에 이자 10,000원 주니까 나한테 11만 원 준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11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요? 10만 원이잖아. 10만 원의 1년 후 미래 가치는 얼마인가요? 11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액면가액 10만 원은 3년 후에 10만 원이란 뜻인데 얘네 현재 가치는 얼마겠어요? 그래서 여기 금액을 알려준 거예요. 얼마라고요? 71,180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3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봤더니 24,000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8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 사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이 금액이 나가야지 되는데 그럼 지금 이 금액을 미래에 줄 건데 우리가 돈을 미리 받아 쓰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할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금액을 합치게 되면 얼마가 계산이 돼요? 요 두 가지 금액을 합치게 되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아니 장사라는 거는 똔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발행 금액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사채의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서는요. 첫째, 사채의 액면가액의 현재 가치로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시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 액면가액의 현재 가치로 발행한다. 맞는 말이냐고요? 틀린 말이냐고요? 그거는 요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말조차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져요. 자, 지금 정답부터 얘기를 해드린다면 이 사채의 발행가액은요. 색깔이 안 바뀌었나? 요 사채 어디겠죠? 이 사채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의 현재 가치와 그다음에 지급되는 총 이자 금액의 현재 가치 두 가지를 결합해서 발행가액이 결정돼요. 그래서 물어볼 때 답은 뭐가 돼야 되느냐면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 액면가액의 현재 가치와 총 지급되는 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가지를 합쳐서 발행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세무 2급에서 여러분들한테 말로 물어보는 문제인데 현재 가치란 용어가 무슨 뜻인지 거기 두 개가 합쳐져서 사채 발행 가액이 뭔지 이 용어들을 못 알아들으면 문제를 읽어도 답을 뭐라고 써야 될지 생각조차가 안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은 이렇게 해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정리를 별도로 이렇게 해놨어요. 보시게 되면 지금 사채는 지금 10만원짜리인데요. 3년 후에 10만원이라고 한다면 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요? 계산해 봤더니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이 금액 가르쳐 줄 겁니다. 여기 71,180원이래요. 총 지급되는 3년 동안 총 지급되는 이자는 액면 이자율이 10%라고 가르쳐 줬으니 액면 이자율 10만원에다가 10% 곱하면 만원 나가겠죠? 3년 동안 3만원이 지급될 건데 걔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니까 얼마인가? 24,018원이래요. 그러면 자 사채를 발행해야 되겠죠? 장부가액 또 얘를 뭐라고 그랬어요? 발행가액이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95,198원에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랬더니 보통예금 통장으로 95,198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회계 1급 때 배웠던 것처럼 사채 발행 금액과 사채 금액과 그다음에 우리가 발행 금액 두 금액에 대한 차이가 생겼죠. 얘 이름을 차이나는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써 놓은 거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회계 1급과 세무 2급에서
사채를 발행할 때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쭉 먼저 해드린 거랍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장기차 입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면 10만 원을 빌렸어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보통 예금에 우리가 빌린 금액만큼 다 입금되죠. 그죠? 그리고 그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원 이자 지급할 때마다 차변의 이자 비용 만원, 대변의 보통 예금 만원 이렇게 비용 처리하면 되죠.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금 돈을 10만 원을 빌렸다면 그래서 1년마다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면 이자 비용 만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면 보통예금 만원, 즉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이라는 게 금융기관에서 빌렸으면 10%를 했으면 이자 비용이 10% 딱 나오죠. 만원. 그죠? 자, 근데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 사채에도 이자를 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그리고 오히려 돈이 지금 까였어요. 이만큼. 그래서 사채를 갖고 있는 채권자들한테는 매년 정해진 이자 10%는 무조건 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사채에서 질문하는 거는 그러면 이자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이자 비용이 은행처럼 1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여기 사채는 확정된 이자율이기 때문에 채권자들한테 10%는 줘야 되는데 나는 10만 원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만큼 이자 비용이 난 더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자율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유효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자, 처음 들어보는 용어실 텐데 이 유효 이자율이라는 용어는 사채의 액면 10%는 약속이기 때문에 변동할 수가 없죠.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데 유효 이자율은 내 입장에서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단 말이죠. 내 입장에서는 만 원도 줘야 되고 지금 돈 받을 때 10만 원이 다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더 비싼 거예요. 그죠? 실제로 10만 원도 못 받았고 10%씩은 매년 지급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유효 이자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여기 회계 처리하는 요 파트는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 배웠던 항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이 잊지 말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잘 기억해 주셨다가 그렇게 꼭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채 그 첫 번째 해에 이자 비용은 얼마입니까가 여기 사채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회계 처리하셨을 때요. 사채 위에다가 액면 이자율 이렇게 10%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유효 이자율 또는 시장 이자율이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 유효 이자율 그거를 우리 여기 장부 금액 위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라는 거죠. 1년이 예를 들어서 1년치 12월 31일 날 1년치 이제 이자를 지급한다고 할 때 얘 차변에다가 이자 비용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자 줘야 되니까 얼마를 쓰면 된다. 여기 95,198원 곱하기 12% 계산기 눌러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95,198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 나와요? 114만 2,376원. 그럴 리가 없잖아. 95,198원 곱하기 12%, 11을 하는 게 아니라 12%.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11,420 반올림에서 4원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잘 이해하면 되게 쉬운데 이해 못하면 대빵 어려워요. 대변에 지금 1년이 됐다면 사채를 10만원짜리 갖고 있는 채권자들한테 이자 10%는 무조건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얼마를 지급했어요? 10,000원은 지급해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자 비용은 10,000원이 아니라 11,424원이에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한 건 현재 10,000원이죠. 그럼 여기 11,424원에서 10,000원을 빼면 금액이 또 차이가 나죠. 얼마 차이가 나요? 1,424원이 차이 나죠. 이 1,424원은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디 갔어? 글씨가 다 안 들어가서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요만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뭔데 얘를 이렇게 빼주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결국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에요. 즉 비용이란 뜻이에요. 자, 봐요. 지금 사채 지금 10만원 갚아야 되는데 나 돈 9만 5천 원밖에 못 받았죠. 그럼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우리한테는 이자 비용인데 이 비용을 갖다가 1년의 비용으로 다 처리해 버리지 말고 사채는 3년 후에 갚을 거니까 3년 동안 그 비용을 감가상각비처럼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라는 거예요. 어떤 비용으로? 이자 비용으로. 그래서 여기 이자 비용 첫 번째에 여기 비용 처리했던 금액이 1,424원이 처리가 먼저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유형자산을 갖다 취득하게 되면 유형자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그 차량용 방구를 사왔어요. 걔를 다 비용 처리하면 그 해에 단기 손익의 금액이 확 줄어들겠죠. 근데 이 차는 5년 동안 사용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얘를 5년 동안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그 비용을 나누어서 그 처리하라는 게 감가상각비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사채를 발행했는데 사채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어요. 감가상각비하고 똑같이 올해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얘를 3년 후에 갚을 거니까 3년 동안에 비용으로 나눠서 처리하라고 하는 방법이 바로 유효이자율법이에요. 즉, 이 유효이자율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인 정액법이나 정률법 그런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유형자산인 경우에는 여기 감가상각을 그렇게 하지만 금융 비용인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정률법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얘를 생각하는 방법의 명칭이 뭐라고요? 유효이자율법이에요. 유효이자율법은 유형자산을 생각하는 정액법이나 정률법 그런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죠. 다시 한번 봐요. 여기 지금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 지금 생겼어요? 4,802원 생겼죠.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비용으로 조금씩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해에는 1,424원 빼줬죠.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장부가액에다가 유효이자율 또는 시장이자율 곱하기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자 비용 나오죠? 곱하기는 계산기 누를 줄 알잖아요. 그 다음에 사채에 우리가 갚아야 되는 금액, 액면가액 있죠? 액면가액 위에다가 액면 이자율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요거 두 개 곱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사채 이거 산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보내줘야 될 10,000원 계산 금방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거 두 개 차이 그 차이가 1,424원이죠. 그죠? 아니 11,424원에서 10,000원 빼보세요. 이거만 차이 나잖아요. 요게 바로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얘도 길게라도 써드릴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 그랬죠. 여기 총 나와 있는 4,800원 중에서 첫 번째 얼마부터 먼저 뺐은 거예요? 1,424원. 다음에 얘를 세 번 뺐으면 얘 다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계산하는 건 되게 간단한 내용이란 얘기죠. 되셨나요? 자, 안 되셨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선생님 저 위에 거는 그 회계 처리를 원래 하는 게 아니겠죠? 그냥 저희 보게 하시려고 지금 쓰시는 거죠? 이거 회계 처리 다 이렇게 해야지 돼요. 아 그것도 하고 기말에 가서 다시 저렇게 나눠서 하겠죠? 예, 지금은 제가 회계 1급에서 배웠던 분계까지만 설명해 드린 거고, 지금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생긴 거를 3년 동안 나누는 것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라고 불러요. 상각이라는 걸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미리 요거 정리하면서 한번 여기 위에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봐봐요. 뭐 때문에 이거 밑에 설명했냐면요.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받는 돈도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자율 그러면 이자 비용 10% 곱하면 되잖아요. 이처럼. 그죠? 근데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건 10만 원인데 우리가 돈 받는 건 1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더 높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돈을 더 못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이 급수가 높은 거 없어도 된다면 안 중요해요. 회사 업무에서 안 나와요 거의. 근데 얘는 급수가 올라갈수록 자격 시험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업무를 하실 때 업무를 하실 때는 이런 금융기관에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이거 일일이 계산하겠어요? 컴퓨터에다 입력하면 되겠어요? 컴퓨터에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다 계산해요. 얘는 그 대신 뭐란 뜻이에요? 그 용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 중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채 발행가액 어떻게 결정한다 그랬었어요? 사채의 액면가액의 현재 가치와 지급되는 이자의 현재 가치 이 두 개 더한 걸로 사채 발행가액 결정된다 그랬었죠. 이 사채 발행가액 그래서 우리 보통 예금으로 받은 이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또 뭐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장부가액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었죠. 왜 장부가액이라고 부르는지는 요 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설명하는 게 지금 꼬박 1시간이 걸려요. 뭐 이해를 빨리 하시는 분들도 한 2-30분 걸리는데 요 다음 파트는 이제 여기 우리가 회계 처리했던 사채 발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요 회계 처리는 여러분이 할 줄 아셔야지 돼요. 요 회계 1급에서 처리한 거니까 뭐 내용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됐죠? 저만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파트를 보시게 되면 자, 보시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파트는 자, 문제에서 사채는 액면 얼마짜리라고 알려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채 발행된 금액 얘도 95,000 발행가액 아니면 돈 입금된 금액 얼마라고 알려줘요.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뭐도 알려줘야 되겠어요.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 얘도 알려줘요. 되셨나요? 그럼 요거 회계 처리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사채는 발행하는 거 3년 후에 액면가액 10만 원이라고 쓰면 얘는 갚아야 될 거니까 대변에다가 사채 10만 원 쓰면 되고 돈 이만큼 보통 예금 통장에 입금됐다면서요. 요거 써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채의 액면 금액과 보통 예금에 입금된 이 금액 차이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부른다. 요게 회계 1급까지의 문제였었어요. 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면 우리 사채에 대한 이자 줘야 되겠죠. 그 이자는 되게 간단해요. 액면 이자에 여기 사채 액면에다가 10% 곱해서 현금 10,000원은 매년 정액으로 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이자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이자 비용은 처음 우리가 돈 받은 거 있죠? 여기 보통예금에 들어와 있는 이 장부가의 95,198원에 12% 유효 이자율 또는 시장 이자율 알려준 거 곱하기만 하세요. 그럼 여기 이 금액 나오죠? 그죠? 지금 썼던 것처럼 여기 이자 비용에서 10,000원 빼면 그 차이가 1,424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치할인 발행차금으로 그냥 이렇게 빼주시기만 하면 돼요. 시험 문제는 1년차 것만 나오지 2년차 거, 3년차 거 이거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다 설명 듣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치할인 발행차금 처음 발행할 때 1년차에 벌써 여기 4,800원 중에서 얼마를 뺐었어요? 1,424원. 얘 3년 동안 계속 뺐을 거라 그랬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해보세요. 두 번째 해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또 이자를 지급한다면 대변에 10% 곱해서 현금 10,000원은 액면으로 매년 똑같은 금액 사치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건 알겠죠? 매년 바뀌는 게 뭐가 바뀌어요? 이자 비용이 바뀌어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왜 바뀌느냐면 지금 여기 화면 밑에 보시게 되면은요. 요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될 텐데 3년 후에 사채 1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할인 발행했을 때 금액은 95,198원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액면 금액보다 낮죠. 이 금액은 3년이 될 때까지 장부 금액이 매년 증가해서 3년 후에 장부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1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럼 매년 장부 금액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 증가하는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면 바로 여기 사치 할인 발행차금 삼각한 금액만큼씩 매년 증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장부 금액은 얼마였었어요? 첫 번째 장부 금액은 95,198원이었었죠. 두 번째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두 번째 해 장부 금액은 여기 95,198원에다가 요거 두 개 더하면 여기 장부 금액이 나와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렇게 더한 거예요. 95,198원에다가 첫째 해 사치 할인 발행차금 삼각한 금액을 더하게 되면 두 번째 장부 금액이 돼요. 그럼 이 두 번째 장부 금액에다가 똑같이 또 몇 퍼센트를 곱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12% 곱하면은 여기 이자 비용이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이자 비용은 얼마라고 나왔어요? 11,595원 이렇게 계산되죠. 계산기 눌러보세요. 두 번째 이자 비용은 장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당연히 11,595원 나왔죠. 그럼 똑같이 두 번째 해에 사치 할인 발행차금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11,595원에서 만원 빼면 요 금액 딱 차이 나죠. 요게 두 번째 해 사치 할인 발행차금 삼각액이에요. 그럼 얘를 두 번째 얘 뺐었죠. 그럼 세 번째 해볼게요. 세 번째 해는 지금 현금 10,000원 줘야 되는 건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차변의 이자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에다가 12% 곱하려고 한다면 장부 금액을 알아야 되죠. 장부 금액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전년도에 장부 금액에다가 사치 할인 발행차금 삼각에 더한 거 그게 장부 금액이라 그랬죠. 그럼 두 개에다가 12% 곱하면 이자 비용이 얼마가 계산이 돼요? 11,784원 이렇게 계산됐죠. 그럼 11,784원하고 만원 빼면 사치 할인 발행차금 얼마가 차이가 나요? 1,784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해에 사치 할인 발행차금을 빼게 되면 여기 처음에 사채 발행했을 때 비용이었던 4,800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에 없어지면서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자 비용이 결국 이 차이 나는 금액만큼 이자가 더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장부 금액은 점점 증가해서 결국은 장부 금액이 이렇게 10만 원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할증 발행을 하게 될 경우라면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이 장부 금액은 3년 동안 10만 원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장부 금액은 매년 감소하겠죠. 할인 발행을 하면 매년 증가하겠죠. 요 그림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잘 봐요. 얘는 액면 발행일 때고요. 액면 발행은 똑같은 거니까 굳이 뭐 쓸 게 없어요. 액면 발행. 자,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할인 발행한 장부의 금액은 3년 동안 이 사채 금액하고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장부 가액은 매년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한다.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장부 가액은 매년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장부 가액에다가 일정한 이자율을 계속 곱하게 되면 할인 발행일 경우에는 장부 금액이 계속 증가하니까 이자 비용도 똑같이 증가하겠죠. 장부 금액 자체가 커지니까. 그죠? 그래서 장부 가액과 이자 비용은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할증 발행일 경우에 장부 가액이 매년 감소하니까 똑같은 비율을 이자율로 곱하게 되면 이자 비용도 매년 감소하겠죠. 봐요. 여기 이자 비용, 할인 발행일 경우 이자 비용이 매년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장부 금액 매년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할증 발행일 경우는 요거 반대이기 때문에 요 표를 갖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세무 2급에서는 여기 어떠한 자격증의 세무 2급 정도 레벨에서는 이 문제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회계 처리의 금액으로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 요 1년차 거 특히나 이자 비용이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고요. 말로 물어보는 문제는 장부 금액이나 이자 비용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머릿속에 이 내용이 없으면 이 말 못 맞힌단 말이죠. 용어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교재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공인회계사 공부할 때 제가 했던 방법을 여기다가 좀 따서 써놓고 제가 정리한 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 있느냐면 지금 장부가액과 이자 비용은 같이 움직인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질문해요. 할인 발행일 때 장부 금액과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할증 발행일 때 장부 금액과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봐요. 자, 이것도 그러면 할인 발행일 때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매년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 말로 우선 회계 처리를 그래서 이거 다 해드린 거예요. 그 흐름을 이론인 거를 갖다가 증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용할 방법은 여기 그 M자 거꾸로 옆으로 눕혀놓은 것처럼 위에다가 이렇게 선 하나 그려놓고요. 이 발행폭을 보세요. 발행폭이 매년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고 있죠. 넓어지고 있죠. 여기 할인 발행일 때도 이 증가폭이 매년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고 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할인 발행이 됐던 할증 발행이 됐던 얘는 매년 증가해요. 둘 다. 됐어요? 그래서 걔 표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딱 끼워놔도 이 표만 보고서는 얘 설명만 보고서는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장부금의 포인트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사채에 대한 문제는 그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 거의 틀리지 않아요. 할증 발행일 때 여기 장부가액과 이자 비용 감소하는 거 손으로 기억할 수 있겠죠. 할인 발행일 때 장부가액과 이자 비용 이렇게 증가해야 되니까 매년 증가해야 되는 것도 알겠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두 개 다 폭이 증가하죠. 둘 다 증가한다.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채에 대한 사항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기 교재에서 잠깐 정리를 해보시게 된다면, 여기 해당되는 게 교재 62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채의 개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중에서 사채 나오고 있죠. 거기 사채의 발행과 사채 발행 금액 결정, 거기다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사채 발행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까 설명해 드렸었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시면 사채 발행의 회계 처리, 그 회계 처리는 회계 1급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사채 이자와 차금 상가액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세무2급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사채를 갖다가 발행하는데 거기 금액은 저는 지금 10만원으로 해놨죠. 근데 여기는 1000만원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공짜 3개 빼면 똑같아요. 아, 참 배려가 제가 막심하죠. 그래서 일단 읽어보시고요. 거기 사채 64페이지 사채 상환 전까지만 이따가 잠깐 읽어보신 다음에 수업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예,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